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찜통 날씨에 네티즌 1만여 명 이상을 분노케 한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재인이 미국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확보했다던 코로나 백신이 8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작 17만 7천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로써 9일 현재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누적 23만 2,500명분이 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당초 발표한 물량의 1.2%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작년 12월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해 내년 2분기부터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크게 홍보했지만 실제로 2분기에 들어온 물량은 5만 5,500명분으로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비판을 동시에 처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문재인 정권 욕하지 마라, 급해거리들 욕하지 마라, 또 헐뜯지도 마라, 다 니네들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 외쳐서 이 정권 뽑은 것도 니네들이고 180석 밀어준 것도 이 국민들이다. 나라 정체성 흔들리는 것도 백신도 방역도 국방도 부동산 폭등도 다 니네 탓이다라며 핵직구를 날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 정부 수준은 결국 국민 수준이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네티즌 무려 1만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소식은 인천시가 지난 1일 시민에 공개한 복합역사문화공간 인천시민 애집이 인천 상륙작전 의미와 메가더 장군을 폄훼하는 그림과 설명을 전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이 건물에는 인천 역사를 그림으로 설명한 역사회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설명한 코너에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개항장의 140여 년 진짜 이야기마저 파괴하다라는 제목 아래 인천 상륙작전 승리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에 무차별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파이프를 물고 미소를 짓는 메가더 장군과 남루한 차림의 피란민 모습을 대비시킨 그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점령군처럼 묘사한 메가더 장군 때문에 불쌍한 피란민이 생긴 것처럼 그려졌다며 시 예산이 투입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이런 그림과 본문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국군과 연합군이 전세를 일거에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논란이 된 역사회랑 콘텐츠는 인천시가스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에 나온 글을 참고했는데 당시 많은 건물이 파괴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 눈에는 참조할 내용이 이것밖엔 보이지 않았나 본데요.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진 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세심하게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주부터 수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5.18은 왜곡하면 처벌하는데 6.25 전쟁, 이승만, 박정희 왜곡하는 역사는 언론의 자유냐? 더불어 만진당의 내로남불은 만고의 진리구나라며 전시회 기획한 사람은 여기서 세금 축내지 말고 일가족 모두 30시간 표류해서 절대 존엄에게 당장 돌아가라.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라고 힐난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이런 엿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낸 작자의 사상이 원래 이러니 이런 엿같은 그림이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인천시는 그림 수정만 하고 마치 아무 일 아니다라는 듯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요.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 또한 색깔론인가요? 이 좌파들이 북조선의 적화야욕에 따른 남침의 정당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사전 밑밥을 자꾸 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숨은 의도인 겁니다. 한마디로 노린 거지 실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여가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나라고 아주 가짜는 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여가부는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는 뭐 했나요?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등 성추행 사태에서 보여준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적 모습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음에도 여가부는 모른 척하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과연 여가부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요?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여성운동권 출신들의 권력화 창구 역할을 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선택적 목소리와 행동을 취하는 지금의 여가부는 절대적으로 폐지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라의 TV는 여가부 폐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9일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파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개에서 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준석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감스럽다고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 허구한 날 북한 지원 타령이나 늘어놓는 통일부 굳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통일부보단 북조선 지원사업부라고 명칭을 변경하길 바랍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맞는 말이잖아. 북한은 통일할 생각이 1도 없는데 무슨 통일부냐? 그저 북한에 돈 찔러 넣어주려고 만든 부서지라며 대모나 처해본 것들이 뭘 안다고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지 남북연락사무소 터뜨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유감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도 다시 또 북한 지원해주네만에 하고 있는 게 실화냐? 통일부를 장관과 함께 북한에다가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본인도 좋아할 것 같은데라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9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문제 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격했던 지난해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며 검수완 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문재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 7월 24일까지 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굉장한 압력에 더는 남아있을 수 없었다고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뇌물죄로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빌려 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품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영수 특검 본인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대통령을 포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서원 씨에 대해 줄줄이 뇌물죄를 적용하고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롯데로부터 약 1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 선고받은 징역 22년 중 15년이 뇌물죄에 대한 것입니다. 최서원 씨 역시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받았습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또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국내 최고 뇌물수사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박영수 특검이 이번에는 뇌물 소지가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5일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대당 1억 원이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 포승용차를 빌려 탔다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또 명절 선물로 대게, 과메기 등 수산물을 서너 차례 받았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르쉐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했고 명절 선물들은 고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차량을 사용한 3개월 후인 지난 3월 렌트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이 문을 연 지 4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사의 이유로는 도의적 책임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타인에게는 무리할 정도의 뇌물죄를 적용시킨 박영수 특검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역시 지난 7일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검경이 강력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매일같이 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의혹과 거짓 뉴스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고 억지 구속 수사를 통해 방어권조차 묵살한 박영수 특검은 역사 앞에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있지도 않은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뇌물죄, 억지로 만든 직권남용죄를 만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코 없었다면서 진짜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박영수 특검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원진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법조계 인사를 소개시켜주고 수산업자 김모 씨 포르쉐 승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은 완벽한 경제 공동체이자 뇌물이라면서 박영수를 비롯한 특검팀, 김무성, 박지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경은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더러운 뇌물을 받은 박영수 특검이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운 것은 전인공노활법치 유린이라면서 이제 박영수 특검의 불법 탄핵의 조작과 기획, 음모가 서서히 밝혀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직무 대가성이 있다면 박영수 특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수뢰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영훈님, 항상 어려운 한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에 매번 구독료 후원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